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했어요. 힘도 장사여서 다른 사람 둘이 할 일을 혼자서도 거뜬히 해냈지요. 하지만 총각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어느덧 나이가 30이 되도록 짝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총각은 논에 나가 풀을 뽑고 있었어요. 따가운 햇살 아래서 일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총각은 논두렁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푸른 모가 바람에 일렁이는 논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지요. 올해도 풍년이 들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이 곡식을 누구와 나눠 먹고 살까?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는 누구여 저랑 먹고 살지요. 총각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논에는 총각 혼자뿐이었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보네. 총각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총각은 조금 더 크게 말해보았어요. 정말 누가 있나요? 이 논에서 풍년이 나면 누구랑 먹고 살까요? 그러니까 저랑 먹고 살지요. 이번에는 분명했어요. 총각은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논고랑 사이를 살펴보니 작은 우렁이 하나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설마 이 우렁이가 말을 한 건 아니겠지. 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우렁이를 보니 왠지 마음이 짠해졌어요. 혼자 논에 떠다니는 모습이 자신과 닮아 보였거든요. 총각은 우렁이를 조심스럽게 손에 담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큰 물 항아리에 살며시 넣어주었어요. 여기서 편히 지내렴. 총각은 우렁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총각은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밥을 지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부엌 문을 여는 순간 총각은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부뚜막 위에 따끈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구수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갓 구운 생선도 있고 나물도 가지런히 담겨 있었지요. 게다가 소쿠리 안에는 논에 가져갈 점심까지 정갈하게 쌓여 있었답니다. 총각은 어리둥절했어요. 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밥상 앞에 앉았어요. 누가 차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맛있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을 먹은 총각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점심 소쿠리를 들고 논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지요. 총각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총각은 또다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당이 말끔하게 쓸려 있었어요. 빨랫줄에는 총각의 옷들이 깨끗하게 빨려 나풀거리고 있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방바닥도 반들반들 닦여 있었어요. 방에는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답니다.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총각은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어 팔뚝을 꼬집어 보았어요. 따끔한 아픔이 느껴졌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총각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만 물 항아리 안에서 우렁이만 조용히 물속을 헤엄치고 있을 뿐이었지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해준 걸까? 총각은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상에 누워서도 이것저것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 일은 누구 짓인지 꼭 확인해 봐야겠어. 총각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총각이 부엌에 가니 따끈한 아침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각은 서둘러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논으로 가는 척 집을 나섰지요. 하지만 총각은 집을 멀리 떠나지 않았어요.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뒤로 몸을 숨겼답니다. 총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고요하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엌 쪽에서 하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물 항아리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서 예쁜 색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미소는 봄꽃처럼 따스했지요. 색시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쓸었지요. 그 다음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방을 정돈했어요.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답니다. 총각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비밀이 마침내 풀린 거예요. 집안일을 마친 색시가 다시 물 항아리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지금이다. 총각은 나무 뒤에서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아가씨는 깜짝 놀라 물 항아리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총각이 재빨리 아가씨의 손을 잡았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항아리 속 우렁이에서 나왔어요. 아가씨의 목소리는 물방울처럼 맑았어요. 총각은 우렁이 색시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부디 항아리로 돌아가지 말고 제 각시가 되어주세요. 우렁이 색시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총각과 우렁이 색시는 신랑 각시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작은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세월이 흘러 신랑과 우렁이 각시는 더욱 다정하게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금슬을 부러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님 행차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사람들은 길가에 줄지어 서서 임금님을 맞이했어요. 화려한 가마가 천천히 마을길을 지나갔지요. 임금님은 가마 밖을 내다보다가 우렁이 각시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임금님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며칠 밤을 뒤척이던 임금님은 좋지 못한 꾀를 냈어요. 세 가지 내기를 치를 것이니 내가 모두 이기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총각은 얼떨떨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의 다음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만약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이긴다면 내 아내를 데려가겠노라. 첫 번째 시험이 내려졌어요. 마을 뒤편 깊은 산의 나무를 하루 안에 모두 베어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산은 나무가 빽빽해서 장정 100명이 1년을 해도 다 벨 수 없는 곳이었어요. 신랑은 집으로 돌아와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우렁이 각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총각이 사정을 이야기하자 우렁이 각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빛나는 가락지를 벗어 총각에게 건넸지요. 이 가락지를 가지고 바다로 가세요. 가락지로 무엇을 하란 말이오? 우렁이 각시는 신랑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실 저는 바다 용왕님의 딸이에요. 이 가락지를 바닷속에 던지면 용왕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신랑은 서둘러 바닷가로 달려갔지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가락지를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잔잔하던 바닷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물이 양쪽으로 쩍 갈라지며 반짝이는 길이 나타났답니다. 총각은 그 길을 따라 용궁으로 달려갔어요. 용왕님은 총각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 오리병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개를 열거라.
신랑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호리병을 품에 꼭 안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임금님의 명령이 울려 퍼졌어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노라. 임금님은 수많은 군사들을 산으로 보냈어요. 군사들은 도끼와 톱을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요. 신랑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는데 자신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 용왕님께서 주신 호리병이 있지. 신랑은 품속에서 호리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리병 안에서 손가락만 한 작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 둘, 열, 백. 셀 수도 없이 많은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사람들은 산을 향해 우르르 달려갔지요. 순식간에 산이 작은 사람들로 새까맣게 뒤덮였답니다. 쓱싹쓱싹 톡톡. 작은 사람들은 작지만 힘이 셌어요.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잘라낸 나무를 깔끔하게 쌓았지요. 임금님의 군사들이 나무 몇 그루를 베는 동안 작은 사람들은 산 전체의 나무를 다 베어냈어요. 일을 마친 작은 사람들은 호리병 속으로 쏙쏙 빨려 들어갔답니다. 임금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임금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내가 이겼구나. 하지만 두 번째 시험이 남았다. 임금님은 넓은 강을 가리켰어요. 저 강을 말을 타고 건너는 것이다. 누가 먼저 건너는지 겨루어 보자꾸나. 총각은 또다시 막막해졌어요. 평생 농사만 지었던 총각이 언제 말을 타봤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락지를 들고 용왕님을 찾아가 보세요. 신랑은 가락지를 들고 또다시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가락지를 바다에 던지자 어김없이 길이 열렸답니다. 용왕님은 총각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특별한 말을 한 필 주마. 그 말이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그런데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몹시 작고 말랐거든요. 이 말로 어떻게 강을 건넌단 말인가? 총각은 속으로 걱정했지만 용왕님을 믿기로 했어요. 작은 말을 이끌고 육지로 돌아왔답니다. 과연 이 말이 임금님의 준 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총각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날이 밝았어요. 임금님이 탄 말은 온몸이 새까만 천리마였어요. 천리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었답니다. 근육이 불끈불끈 솟아오른 천리마를 본 사람들은 감탄의 소리를 냈어요. 총각은 용왕님께 받은 말을 끌고 왔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보고 웅성웅성 수군거렸어요. 말이 너무 작고 말랐거든요. 하하, 저런 말로 내 천리마를 이기겠다고? 임금님은 배를 잡고 크게 웃었어요. 신하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총각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용왕님을 믿기로 했어요. 자, 시작하라. 임금님이 호령하자 두 사람은 말에 올라탔어요. 임금님은 천리마의 등에 의젓하게 앉았어요. 총각은 작은 말의 등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지요. 임금님이 채찍을 휘두르자 천리마가 힘차게 땅을 박차고 달려나갔어요. 흙먼지가 펑펑 일어났답니다. 천리마는 정말 빨랐어요. 순식간에 강가에 가까이 다가갔지요. 총각도 서툰 손길로 채찍을 들었어요. 작은 말이 갑자기 히힝 하고 길게 울었어요.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작고 말랐던 말이 번개처럼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어요.
작은 말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빠르게 강을 향해 달렸어요. 그리고 강물 위를 마치 땅 위를 달리듯 가볍게 건너갔답니다. 물보라도 잃지 않을 만큼 빨랐지요. 임금님은 뒤처지는 게 보이자 당황했어요. 급한 마음에 천리말을 채찍으로 마구 때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강물에 풍덩 빠져버렸답니다. 임금님은 강물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신하들이 황급히 달려가 임금님을 건져 올렸지요. 온몸이 물에 젖은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놈, 내가 감히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구나. 임금님은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총각이 이긴 거예요. 좋다. 세 번째 시험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니라. 신랑은 다시 한번 용왕님을 찾아갔어요. 용왕님은 이번에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배 한 척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배도 작고 낡아 보였답니다. 마침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날이 왔어요. 임금님은 크고 튼튼한 배를 준비했어요. 그 배에는 힘센 군사들이 가득 탔답니다. 총각은 혼자서 작고 낡은 배에 올라탔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 그동안의 창피를 꼭 갚아주겠다. 임금님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어요. 영차, 영차. 군사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십 명의 군사들이 동시에 노를 저으니 큰 배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살을 가르며 속도를 냈답니다. 총각은 작은 배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용왕님, 부디 마지막까지 저를 도와주세요. 총각이 낡은 돛을 펼치자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점점 세어졌어요. 작은 배의 돛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답니다. 그러자 작은 배가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게 어찌된 일이냐? 어서 저 배를 따라잡거라. 임금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군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있는 힘껏 노를 저었어요. 하지만 큰 배는 작은 배를 따라잡을 수 없었답니다. 총각의 작은 배는 바람을 타고 새처럼 가볍게 바다를 건넜어요. 마침내 작은 배가 먼저 저편 해안에 도착했어요. 세 번의 시험이 모두 끝났어요. 임금님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임금님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잘못을 깨달았노라. 임금님은 약속대로 나라의 절반을 총각에게 주었답니다. 부지런했던 총각은 이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렁이 각시와 함께 살게 되었고 재산까지 생겼으니 복이 덩굴째 굴러온 셈이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논에 나가 땀 흘려 일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요. 신랑과 우렁이 각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비하고 따뜻한 옛날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